안녕하세요. 안녕하시죠? 건강관리 잘 하셔서 코로나 걸리면 그 사람만 재수 없으니까 어디 되도록이면 우리는 공부하시느라고 어디 돌아다니지 않지만 되게 막 그 표현을 내가 순화해서 표현을 잘 못 쓴다고 이게 잘 받아들이셔. 그 나이 한 60 넘어서 되신 분들은 또 막 잘 돌아다니시더라고. 빨빨거리고 한번 돌았다 하면 백화점 시작하면 한번 나갔다 오면 시장 들러서 뭐하고 그냥 아주 복잡해. 건강하신 우리는 가만히 계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시달리니까 일요일날 집에 계시는데 그 집에서 맨날 쉬시는 분들은 한번 밖에 나갔다 그러면 서울시청 들어서 쭉 강남까지 한 바퀴 돈다고 이거. 참 그거 참. 그래서 정부에서 엄격하게 지금 통제를 제한하는데 사실은 학원도 휴강해야 되는데 학원은 교육하고 달라서 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는 그냥 이해하셔야 돼. 그냥 막 아픈 사람들도 막 가신다고 그런 데는 기도하면 낫는다고. 근데 여기는 그냥 아프신 분들은 안 오시니까 다행히 스스로 본인들이 다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강의를 하니까 잘 조절하십시오. 자, 교재는 보충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33쪽을 펴셔요. 보충교재. 자, 지금 우리 어디 가고 있느냐면 길라잡이 제5장 민법 총칙에서는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민법 총칙에서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인 법률행위를 배우죠. 그러면 이 법률행위에 지금 법률행위를 쓸 때에 정신이 계약서 쓸 때에 정신 상태가 제정신이어야 된다고 갔어야 된다고 그거 배우고 있어. 다 능력 있는 당사자가 하자 없는 의사표시해서 계약서에 쓴 내용이 확과 적타해야 된다. 지금 그거 배우고 있다고. 그럼 오늘은 뭘 배우냐면 여기다가 지금 자 1장에 써본 1절에 총칙인데 이 법률의 총칙이 뭐냐면 정신 능력 있는 자가 하자 없는 의사표시해서 계약서 쓴 내용이 요거 설명하고 있어. 총칙에서는. 그러니까 총칙에서는 계약서 내용이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내용을 우리 강의할 때는 뭐라고 쓴다고 그랬어? 목적 이렇게. 법 조문에는 다 같이 내용. 다 같이 계약서 내용이 착오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법 조문을 읽어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이렇게 써있어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내용이 계약서에 쓴 내용이고 강의할 때는 또 무엇이라고 한다고? 목적. 다시 내용이 목적이 어찌해야 돼? 확과 적타 이렇게 이제 이 정도는 다 귀신 됐잖아요. 이렇게. 그럼 2절은 자 내용이 더 중요해? 의사표시가 더 중요해? 아니 고려할 때 가치 판단할 때 내용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내용을 먼저 고려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 고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은 의사표시의 대리 배우는데 대리 행위에서도 계약서 내용이 대리인이 계약서 쓴 내용이 확과적타 해야 되고 대리인이 계약서 쓸 때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 대리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여기서는 대리권의 존재만 따로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이 대리권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는 무효다 취소다.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 제대는 취소할 수 군대 제대했으면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대리인이 의사표시 할 때 여기서 당사자의 제한 능력자라면 본인이 제한 능력자라면 취소할 수 있었지만 대리인을 시켜서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다 같이 제대는 취소할 수 없다. 여기 배웠고 오늘은 여기다가 계약서에다가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법률행위를 배우는 거예요. 다 같이 조건 있는 행위, 기한 있는 행위. 그래서 여러분들 33페이지에
조건 기한 나오나? 그러면 요거야. 네가 잘 들어. 네가 공인중개사 취득한다면 뭐야? 단서를 다는 거예요. 중개사 되면 1,000,000원 준다. 중개사 될 때까지 1,000,000원 준다. 이런 걸 단서를 달아. 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1,000,000원 준다. 이렇게 단서를 단다고. 그러면 중개사 된다면 또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면 이라는 사실은 앞으로 다가올 사실이죠. 그런 걸 장래의 사실이라고 그래. 장래의 사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조건부 법률행위를 배우는데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를 배운다는 거예요. 조건이 들어가 있는 법률행위. 그래서 조건은 기한은 어떤 뜻이냐면 조건은 그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중개사 취득한다면 그것은 그 사실은 그 날이 올지 안 올지 불확실하지. 그날에 의존한다 그러냐. 효력의 발생 소멸을. 그러나 기한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면 이라는 사실은 틀림없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래서 다 같이 장불사, 장확사 요 차이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 33페이지 요약집을 봐. 33페이지에 조건 기한 나오는데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불사 동그라미 쳐봐. 장불사. 그 다음에 기한은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이행을 뭐에다? 장확사. 그러니까 먼저 장불사 장확사 이렇게 해오시고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있는 행위는 조건은 장불사여 장확사여?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효력의 발생 소멸을 의존한다는 거. 다시 발생 소멸을 의존한다 그 얘기야. 그러면 조건에는 그날이 왔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다 같이 정지 조건. 그러면 그날이 왔을 때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을 해제 조건이라고 그래요. 정지 조건인 행위. 그다음에 그날이 왔을 때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을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이해 잘하시면 돼. 조건에는 정지 조건이 있는 행위와 해제 조건이 있는 행위인데 다시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뭐에 의존한다? 장불사. 다시 한번 발생 소멸을. 그러면 그날이 왔을 때 이제 그날이 오는 걸 성취라고 그래요. 성취. 그러면 그날이 자격증 취득이 못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불성취. 해제 조건도 그날이 왔을 때 성취. 그다음에 그날이 오지 않는 날을 불성취라고 하는데 정지 조건 있는 행위는 그날이 오게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확정 유효가 돼. 근데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 그날이 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효력이 생기겠어? 생기지 않겠어? 불발생 이렇게 써놓으면 돼. 해제 조건은 해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해제 조건은 그날이 오면 효력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날이 오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불소멸 이렇게 써놓으면 돼. 그래서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불사에 의존한다 그런 뜻이야. 지금 다시 한번 발생 소멸을 장불사에 의존한다. 그러면 정지 조건 있는 행위는 효력의 발생이 정지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효력이 불확정 무효이고 해제 조건 있는 행위는 여기는 확정 유효다 불확정 유효다 이런 거 안 나오고 그냥 유효기는 유효야 이게. 근데 확정 유효지 여기는 해제 조건 있는 행위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네가 중개사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집을 준다고 그랬어.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집을 준다. 그러면 취득하는 날이 오면 증여의 효력이 없어지지. 이런 거 해제 조건이라고 그래. 설득돼? 중개사 자격증 취득하면 집을 주마. 그러면 그날이 오면 자격증 취득하면 그날 효력이 생기지. 동의해? 그래서 먼저 다시 한번 발생 소멸을 이쪽으로 와봐. 다시 한번 발생 소멸. 근데 기한은 발소 또는 뭐까지? 채무이행. 그래서 조건과 기한을 구별할 때 들어봐. 나 정신 놔봐. 사례로 안 나오고 채무이행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구별하면 채무이행 해야 한다 그러면 그냥
기한. 채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조건. 이렇게 해버려. 채무 이행하는 날은 반드시 와 안 와? 온다고. 그럼 채무 이행하는 날을 시기라고 그래. 시기. 그래서 여기다 다시. 그럼 기한에는 이쪽으로 와서 기한이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부 법률행위는 그날이 틀림없이 와 안 와? 그래서 여기에 다 같이 시기 있는 법률행위, 종기 있는 법률행위 이렇게 있는데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취라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눈 뜨고 있으면 와. 소담이 네가 35살 되게 되면 자동차 있나 지금? 근데 남들이 타고 다니는 BMW 타고 싶어? 혹시? 나한테 그냥 듣기 좋아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진심이야? 그런 거 한번 타보고 싶냐고. 허영심이 있구나 이것이. 그래서 이제 남편이 네가 35살 되면 네가 원하는 자동차나 사준다 할 수 있지? 그럼 그날은 35살은 막 35살 먹기 위해서 밥 5그릇씩 먹는다고 돼? 안 돼? 안 돼. 그냥 그건 도래라고 그래. 기한은 불도래라는 말은 여기 봐. 조건은 불성취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기한은 불도래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 이렇게 기한은. 그래서 그때 도래했을 때 효력이 시기는 효력이 발생 다시 시발 그 다음에 종기는 효력이 소멸 됐나?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를 나봐. 나는 조건 때문에 포기해야 되겠다 하지 말고 엄청 쉬워. 다시 발소를 이걸 기억해. 다시 발소를 장불사에 장확사에 근데 채무 이행하는 날은 틀림없이 와 안 와? 채무 이행하는 날은 시기야. 시기. 채무 이행하는 날은 뭐라고? 시기라고 그래. 시기 있는 법률행위라고. 그러니까 채무 이행하는 날은 반드시 오지. 다시 시발. 그러면 정지 조건도 발생. 다시 시발 정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기한은 엄청 쉬운 거예요. 근데 기한과 조건을 구별할 때 채무 이행하는 날은 무엇이라고? 채무 이행하는 날은 기한이라고 그래. 기한 중에서 시기. 여러분들은 채무 이행하는 날은 시기다 여기까지 하지 말고 그냥 채무 이행하는 날은 조건이다 기한이다. 기한이다. 이제 이렇게 돼. 그날이 오면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오면 채무 이행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두 개 있어. 반드시 채무 이행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기한. 채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결해. 박수. 그래서 채무 이행을 가지고 문제 물어볼 때 그날이 왔을 때 채무 이행해야 한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그럼 문제집 한번 풀어보자고 가져왔으니까 보충교 요 판례집 다 가져오셨죠? 85쪽 판례집 85쪽 여기 그냥 안 갖고 계신 분은 들어도 돼. 문제 2번 봐. 문제 2번. 그냥 귀 없으면 귀를 들어.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관하여 발생이 불확실한 장래의 불확실해. 사실에 부관을 볼 때 장부를 사지. 근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 이행에 관하여 그래서 채무 이행에 관하여 불확실한 사실을 붙였대. 조건으로 봐, 기한으로 봐. 여기서 잘못 오면 장불사를 보면 조건이지. 근데 채무 이행을 했어 안 했어? 채무 이행에 관하여 나왔잖아. 채무.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 그러니까 채무 이행하는 날은 틀림없이 와 안 와? 그러니까 그건 조건이요, 기한이요. 기한이다. 이걸 봐야 된다고. 장불사를 보면 안 돼. 이 말이 뭐냐면 여기 봐. 수험생 여러분. 자,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잘 이해해야 되고 잘못 오면 그냥 책 찢어버리고 싶다 하지 말고 계약을 해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계약서에다가 합의 해지하면서 계약서에다가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로 한다. 계약서 썼어. 신규 임차인이
다시 들어오면 보증금 내주기로 한다. 그러면 보증금 내주는 날은 틀림없이 와 안 와? 와. 그런데 신규 임차인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확실해 불확실해? 불확실해. 동의해? 그러면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거든 보증금을 내주기로 한다.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 이행에 관하여 신규 임차인이 올지 안 올지 장래의 확실한 사실이요 불확실한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걸 장불사해서 그냥 초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여기를 뭘 봐야 돼? 채무 이행에 관하여 이걸 봐줘야 돼. 보시겠나? 야, 씨. 그러면 여기 봐. 다시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거든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로 한다 했을 때 신규 임차인이 못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을 못 참고 형님에게 무상으로 건물을 대여해 줘 버렸어. 무상으로. 그러면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 내준다 했을 때 이제는 신규 임차인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가능해졌어? 불가능해졌어? 불가능해졌지? 그러면 채무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이걸 머릿속에 잘 담아둬. 그래서 신규 임차인이 들어온다 그 말은 이건 장래의 확실한 사실이야 불확실한 사실이야? 불확실한 사실인데 이미 채무 이행을 해야 되어 있어 지금. 그러니까 단서가 채무 이행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채무 이행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조건이다 기한이다? 기한인데 그날의 사실의 발생이 불확실하지? 그러니까 장불사라고 해서 그냥 조건으로 보지 말고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 이행을 머릿속에 기억해서 채무 이행에 관해서 그날이 올지 안 올지 모른단 말이야. 오더라도 채무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오더라도 그것을 기한이라고 한다 이게. 성립이 됐어? 그러니까는 문제 2번 해결했어 못했어? 그럼 3번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아? 지금 85페이지지? 자, 3번도 이행 기한으로 정했다. 이걸 봐야 돼. 이행 기한으로. 그럼 이행 기한으로 정했다. 그 말은 채무 이행하는 날이 정해졌다. 그런 얘기야? 그럼 그날은 틀림없이 와 안 와? 그럼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어도 밑줄 그으셔봐. 불가능하게 된 때. 불가능하게 된 때가 이 사실관계.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사실이야. 신규 임차인이 들어올 수가 있었어?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어? 집이 불나버려서 신규 임차인이 못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채무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확실히 조건과 기한 구별하시겠어? 그럼 이제 나 봐. 사례로 물어봤을 때 중개사 자격증 취득한다면 그런 거 다 알 수 있어. 그러면 중개사 자격증 취득한다면 그날은 올지 안 올지 확실이야 불확실이야? 그런 거 100% 조건이야. 그런 거 100% 조건. 근데 채무 이행에 관하여 이런 말이 있다면 채무 이행이다 하면 이미 기한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자, 작년 때 저 감정평가사 문제. 우리 집 개가 죽으면 개집을 준다. 개가 죽으면 개집을 준다. 조건이다 기한이다? 이제 틀림없이 장확사잖아 이제. 그래서 조건과 기한을 구별할 때 장불사인지 장확사인지 갖고 구별하고 두 번째는 그런 말이 없고 채무 이행이라는 말이 나왔지? 그러면 채무 이행이라는 말만 나오면 조건이요 기한이요?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어. 이렇게 설득돼?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여러분들 보충교재에 이제 조건에는 이제 2번에 다 같이 정지 조건, 해제 조건, 기한에는 따른다 시기, 종기.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냐면 여기 봐. 조건이나 기한은 장래의 사실에 의존을 하는데 무엇을 의존을 하면 다시 발소. 그래서 그날이 왔을 때 조건의 종류에는 정지 조건도 있고 해제 조건도 있고 기한의 종류에는 뭐도 있고 시기, 종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에는 그날이 왔을 때 효력이 발생하면 다 같이 시발. 다시 외운다. 시발. 정발이야. 다시 발정.
해소. 알아서 하라고, 여러분도 알아서. 그래서 그날이 왔을 때 효력이 발생하거나 뭐해? 소멸. 그날이 오면. 다시 그날이 오면 발생하거나 소멸하거나 시발, 정발. 그러면 그날이 왔을 때 효력이 생기는 조건은 무슨 조건? 정지 조건. 그날이 왔을 때 효력이 소멸하면 해제 조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 이해가 안 가면, 해제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해제는 생기는 것이야, 소멸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렇게 한다. 조건을 붙일 때 네가 내가 너에게 집을 준다, 증여. 집을 줘. 그러더니 주면 주었지. 뭔 말이 많은. 근데 자기 지금 취득할 때까지만 주는 것이요. 취득할 때까지만. 그럼 취득하는 날이 왔을 때 증여의 효력이 생겨 소멸해? 없어지잖아. 집에 대한 효력이 없어진다는 거. 이런 걸 따른다. 해제 조건. 이게 뭐냐면 조건이 붙어 있는데 해제된 것으로 조건 붙어 있다 이거야. 소멸하는 것으로 조건이 붙어 있어. 이제 구별하셨어? 자, 그러면 정지 조건은 그날이 오면 발생이요, 소멸이요? 해제 조건은? 그런데 34쪽으로 가. 34쪽. 34쪽에 잘 들어야 돼. 이 정지 조건이나 해제 조건은 성취나 불성취가 장래에 결정이 돼. 그런데 이 정지 조건에 기성 조건도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일 때 불능 조건이 들어간다는 거야. 여기 봐.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은 과거 사실이 돼야 돼, 장래 사실이 돼야 돼. 근데 과거 사실이 조건으로 붙다는 거야. 네가 운전면허 있지, 당신. 소담이는. 그럼 이제 소담이 네가 운전면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없는 줄 알고 아버지가 네가 운전면허 취득한다면 자동차 준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성취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냐 없냐? 불성취도. 이런 일이 안 생기지. 그래서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이 조건으로 되어 있으면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 아니면 정지 조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기성 조건이 이게 뭐냐면 네가 중개사 취득할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을 준다고 그래서. 근데 취득해버렸다. 그러면 소멸하는 일이 안 생기잖아, 이런 게. 그래서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으로 돼 있으면 무조건이고, 무조건. 그 다음에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으로 돼 있으면 무효가 돼버려, 이렇게. 그 다음에 해제 조건에도 역시 조건이 되는 사실은 요거 잘 봐야. 장불사인데 기성 조건과 불능 조건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네가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집을 준다 그랬는데 이미 취득했다고. 그러면 이미 성취되어 버렸잖아. 그러니까 불성취라는 게 있을 수 없지. 그래서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으로 되어 있으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으로 되어 있다면 불능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불성취가 있을 수 없지. 그래서 요거는 따른다. 무조건. 이렇게 되어버린다 그야.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34쪽에 기성조건, 불능조건의 효력 나오나?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해야 돼. 자격증 취득한 사람에게 네가 취득한다면 100만 원 준다고 그래서. 취득한 사람에게 100만 원 준다고 그랬다면, 자, 취득하게 되면 100만 원 준다 했을 때 그 효력이 이미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는데 이미 성취되었어, 안 되었어? 그러면 그건 조건 없는 행위다 이 말이야. 조건 없는. 그 다음에 불가능한 사실이 정지 조건에 있다면 봐.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면이라는 말은 불성취라는 게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성취도 안 되잖아 이게. 불가능한 사실이 정지 조건으로 돼 있어.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면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성취라는 게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성취가 있을 수 없지. 그건 무효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사실이 정지 조건에 대해서 외워버려. 불정무. 불가능한 사실이 정지 조건이면 뭐라? 무효.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해제 조건으로 됐으면 그 법률 행위도 무효. 그래서 두 가지를 외워요. 다 같이. 기해무, 불정무. 기성 조건에다가 기, 해제 조건에다가 해, 무효에다가 무 동그라미 쳐놓고
불가능한 사실에다가 불, 정, 무 이렇게 다시 한번 무효 아니면 무조건. 다시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정지와 해제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불능 기성으로 나오면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걸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다시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으로 되어 있으면 뭐다? 불정, 무. 근데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조건 없는 행위가 돼. 그러니까는 과거 사실이 또는 불능의 사실이 조건으로 되어 있으면 무효 아니면 무조건. 다시 한번 무효, 무조건. 그날이 올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거 시험에 하나 꼭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조건에서 어려워하는 것이 지금 기성조건, 불능조건의 효력이야. 그럼 다시 해. 조건이 되는 사실은 과거 사실이 돼야 돼? 장래 사실이 돼야 돼? 근데 과거 사실이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럼 효력이 과거 사실이 조건으로 되어 있다면 이미 성취가 되어버렸지. 그러니까 불성취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 이런 게. 그래서 그거 해서 효력이 외워본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불성취라는 거 있을 수 없지. 그냥 조건 없는 행위가 돼. 무조건. 그 다음에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이미 불성취라는 거 있을 수 없지. 그래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 또 성취도 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 기성조건이나 불능조건은 성취 불성취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효력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배우면 돼. 다시 기해무, 불정무, 무조건. 하겠어? 그거 외워놓으면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그거니까. 첫 번째로. 그래서 34페이지에 거기에 기성조건, 불능조건 효력을 먼저 잘 외워놓으시고 정지조건은 효력이 성취되면 발생인데 기성조건이나 불능조건은 성취, 불성취라는 게 생기지 않으므로 효력이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외워줘야 돼. 다시 기해무, 불정무. 그 다음에 34쪽의 맨 위에 여기다가 지금 조건이 있는 행위, 여기 법률행위 중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행위도 있고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가족 관계가 위험하게 되지. 그래서 거기다가 34쪽 맨 좌측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다가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여기다가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족이 붙일 수 없어.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괜찮아. 붙여도 돼. 그 다음에 어음 수표행위, 어음행위, 수표행위. 어음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기한을 붙일 수는 있고, 가족법상의 행위 있죠? 가족법상 행위가 이혼, 혼인이야. 여기다가 이혼, 혼인. 여기다가 이혼이나 혼인의 조건을 붙일 수는 없다. 그럼 우리 시험은 가족법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어음 수표행위도 들어가지 않아. 그러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있지? 거기는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거기는 꼭 외워줘야 돼. 그래서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에 족이 붙일 수는 없다. 이렇게 외워주셔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다가 조건 붙였다면 그 효력은 일부가 무효이면 전다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였다면, 그러면 이제 34쪽에다가 3번에다가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면 시험이 이게 무조건이요, 무효요? 무조건이야. 조건 없는 행위가 되는 게 아니고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를 무효.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이 들어가 있다면 조건만 무효로 한다. X.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X.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면 O. 이렇게 꼭 기억해야 돼. 자, 거기 3번에다가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이렇게 써봐. 오른쪽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해놓고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경우에 조건을 붙였다면 첫째 조건 없는 행위이다 이렇게 나오면 맞아 틀려? 틀려. 둘째 조건만 무효로 한다 이렇게 해도 맞아 틀려?
틀려. 전부가 무효이다 그러면 반가운 말 나왔잖아. 이런 게 이렇게 해결해 줘야 돼. 하겠나? 안 보여? 다시 써줘. 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3번에다가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 이렇게 해놓고 조건 있는 경우 효력은 어떻게? 자, 조건 없는 행위가 된다. 맞아, 틀려? 조건에 없는 행위가 된다. 이렇게 하면 틀려. 두 번째는 또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 조건만 무효로 한다. 그래도 틀려. 3번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유효로 한다 해도 틀렸고 어떻게 해야 돼? 전부 무효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그래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을 붙어 있는 경우 해결했어. 그러면 이제 보충계례 33쪽에 가서 자, 정지 조건 있는 행위는 해제 조건 있는 행위는 정지 조건 있는 행위는 성취가 되면 발생. 그다음에 해제 조건 있는 행위는 성취가 되면 소멸. 근데 이 발생과 소멸은 우리가 법률행위 배울 때 법률행위 형제가 아닌 몇 형제라고 그랬냐면 확정, 유효 하나 있고 또 확정, 무효는 서로 왔다 갔다 못해. 확정, 무효가 있고 또 하나는 불확정, 무효도 있고 또 불확정, 유효 있다고. 그러면 이제 정지 조건 있는 행위는 여기는 불확정, 무효 이렇게야. 불확정, 무효. 그럼 불확정 무효인데 잘 들어야 돼. 불확정 무효가 여기라고. 그럼 불확정 무효의 종류에는 몇 개 있었냐면 다 같이 무권토, 정시. 몇 개 있었어? 4개. 다시 한번 무권대리계약, 토지거래 허가 없이 매매, 정지조건 있는 행위, 시기 있는 행위. 다시 무권토 정시. 외웠어? 그러면 여기는 뭐만 있었다. 여기는 제착 사강. 자꾸 외워봐. 이 백헌의 강의 특징이 한 번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할 때마다 반복해 주다니까 미안해서 안다니까. 다른 데 5번 오는 것 같아. 탁탁 압축해서 다 같이 무권토 정시. 그럼 여기서 무효가 이렇게 바뀌면 따라서 변소 있다. 소급표 있어 없어? 있어야지. 알아들었어? 어째 눈빛이 밤낮 사슴눈이요. 저걸 그려놓고 이렇게 바뀌면 그러면 여기서 불확정 무효가 확정 무효로 가면 소급표 없다. 불확정 유효가 확정 무효가 되면 소급표 있다. 불확정 유효가 확정 유효가 되면 소급표 없다. 이렇게 이걸 반대로 이렇게 외울 수 없어. 그럼 거꾸로 써버리면 어떡할래? 이놈의 게 돌아가는 삼각지 해버리면. 그렇게 하지 말고 변소 있다. 다시 변소 있다. 그러면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이렇게 되면 확정 유효가 되지? 맞아? 소급해서 비소급해서. 소급표 있다면서 또 비소급해. 원래 원칙대로 해. 소급해서. 맞지? 근데 여기 딱 하나 예외야. 다시 한번 조건은 소급표가 없다. 조건만 소급표가 없어. 이렇게. 그래서 다 소급표가 이렇게 가면 소급표가 있어야 되는데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고 특약에 의해서 소급표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만들었어. 따라서 특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조건은 특약에 의해서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면 자, 정지 조건 있는 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할 텐데 소요, 비소요? 비소. 다만 특약에 의해서 소급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 이 규정은
비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 규정은 강식에서 임식에서 임시 특약이 있으면 소급효가 인정되니까. 아셨나?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네가 자격증 취득하면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집을 준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동생에게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집 준다 그러면 지금 주시오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주시오 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가등기할 필요 없잖아. 지금 그냥 지금 주시오 해서 바로 본등기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자격증 취득한다면 집을 준다고 그래서 그러면 취득한다면 집 주시오 하는 효력이 생기니까 여기서 당장 본등기 해주시면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가등기 할 수는 있겠어 없겠어? 있어. 이렇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를 보존하려고 가등기 할 수 있다고. 그럼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자, 네가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집을 준다 그랬을 때 취득하는 날이 오면 그때부터 소유권이 소멸하겠어? 처음부터 소멸하겠어? 그러니까 해제는 소멸한다는 얘기고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소멸할 텐데 소급해서 소멸이요? 비소급해서 소멸이요? 비소. 다시 비소. 조건에는 소급효가 없다 이렇게 외워야 돼. 조건은. 다만 특약에 의해서 소급효 인정할 수는 있다. 기한은 효력이 발생할 텐데 기한에다가 소급효를 붙인다면 이것은 기한을 붙이는 것과 모순되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 소급효라는 게 있을 수 없어. 여기는 특약에 의해서도 안 돼. 그래서 따른다. 기한은 절대 소급효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외워본다. 기소는 절대 없다. 조건은 소급효가 없지만 있을 수는 있고 기한은 절대 소급효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자 33쪽에 맨 위에 여기서 여기 기한과 조건에 비교해서 소급효 유무를 한번 봐. 소급효 유무. 1번에 소급효 유무 위로 올라갔나? 조건 성취 후 소급효 인정 특약은 무효 유효? 유효. 그러나 오른쪽에 기한 도래 후 소급효 인정 특약은 무효. 자, 여기 본다. 기소는 절대 없다. 다시 조소는 없으나 있을 수 있고 기소는 절대 없다. 그럼 우리 시험에 소급효 유무는 소급효 유무는 이것은 100% 나와버리는 거. 어디서 나오든. 그러니까 소급효 유무는 한 문제 따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급효 유무만 나오면 그 지문이 소급효 인정되냐 안 되냐는 거기서 꼭 내버린다고. 예를 들어서 취득시효 완성을 했어.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등기를 하게 되면 시효 완성자가 등기하게 되면 등기한 때부터 권리취득에 소원취득에 여러분 소원취득 들어봤지? 거기서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소급효가 인정되는 게 다 같이 무권토 취취해. 다시 한번 무권토 취취해. 이런 거 다 외워줘야 돼. 소급효가 인정되는 거. 그럼 여기에 해제는 소급효가 인정되지만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건에는 그러니까 해제 조건과 해제는 다르다 그런 뜻이야. 계약을 해제하면 소급효가 있어 없어? 있어. 근데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효가 없지만 특약에 의해서 있기로 했으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워. 이게 잘 이해해야 돼. 다시 한다. 정지 조건은 따라서다. 발생, 시발, 정발. 성취가 되면 소급해서 발생해. 취득한 때부터야. 비소급해서. 근데 특약에 의해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외워 놓으셔. 여기 작은 아버지가 조카에게 네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대주마. 근데 너 퇴학당하면 행실이 안 좋아. 저놈이 술만 처먹고. 요즘 같은 시기에 PC방 가야 될 일이야. 가지 말아야 돼. 그러면 중개사 학원은 어쩔 수 없이 오잖아. 거기는 안 가도 되는 것이고 여기는 안 가도 되는 거요. 그냥 꼭 와야 돼. 그러니까 그런 데는 그냥 인생 허비하러 가잖아.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안 가야지.
그래서 네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대준다. 만약에 퇴학당하면 처음부터 받았던 돈을 돌려주기로 한다. 할 수 있어 없어? 계약으로. 그러니까 소급해서 소멸하기로 할 수 있잖아. 지금 둘이 아셨나? 나 소급해서 소멸하기로 할 수 있어. 이제 어디 형님이 여동생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을 준다. 만약 아버지께서 안 돌아가신다면 처음부터 받았던 돈 돌려주기로 한다. 각서 썼어. 처음부터 받았던 돈 돌려주기로 한다. 각서 썼다고. 근데 그날이 와 안 와? 그러니까 그 특약이 있으나 마나잖아 이런 게. 그래서 기한 도래 후에 소급표로 인정한다는 특약을 했어도 지금 계약서에다 특약을 한 거라고. 여기다가 계약서에다 특약을 했는데 소급표 인정 특약을 했는데 그 특약이 유효냐 무효냐 지금 그거 오고 있어. 그러니까 조건에 소급표 인정 특약을 했다면 그 특약은 유효. 기한부 법률행위에다가 특약을 했다면 무효. 다시 조소는 없지만 기소는 절대 없다. 이렇게 외우고 다시 시발, 정발 해결됐어? 이렇게 해결하면 쉬워 이거. 그리고 다시 기해무, 불정무, 무조건. 이제 마지막이네. 마지막. 우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요걸 하나 배웠어. 가불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매매를 했다고. 허가 없이. 그럼 허가를 받거나 못 받거나 결정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를 다 이제 불확정 무효. 그럼 불확정 무효의 경우에는 채권 채무는 없지만 불확정 무효라도 효력은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는데 어떤 효력만 생겼냐면 따라서 쌍방은 허가 절차 협력 의무. 두 사람은 관청이 허가를 받도록 협력 의무가 있어. 다시 협력 의무만 있다. 동의해? 그러면 네가 중개사 취득할 때까지 집을 준다 했을 때 자격증 취득하거나 못하거나 결정 날 거 아니야. 여기서 여기까지를 다 같이 불확정 무효의 경우에도 효력은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를 조건부 권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실제 권리가 아니고 다 같이 조건부 권리. 아셨나? 여기서 여기까지도 조건부 권리는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조건부 권리도 권리이므로 다 같이 양상대포. 양도 상속, 그 다음에 대유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일반 규정에 의해서 권리는 양상대포 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근데 조건부 권리는 다 상속, 처분, 양상. 이게 양도 상속이야. 이게 상속 처분이나. 다 같이 보존, 담보로 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보다 상처, 담보, 상속이 가능하고 조건부 권리도 양도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보존할 수도 있어. 가등기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밑에 자 이제 33페이지 밑으로 내려와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에서 효력에서 거기에 성취 전 보여 안 보여? 여기서 여기까지 성취 전 여기서 여기까지. 그럼 성취 전에 효력은 확정적 무효, 불확정 무효. 불확정 무효이지만 조건부 권리가 생겨 안 생겨? 생겨. 그러면 조건부 권리이므로 권리를 보호해줘야지. 그래서 침해해서는 돼 안 돼요? 안 돼. 침해 금지. 그 다음에 미음번 다시 상처, 담보. 상속이 가능하고 처분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보존 가등기 할 수 있다는 거야. 정지 조건부 권리는 가등기.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봐라. 조건이 성취되면 이익을 얻을 자와 불이익을 얻을 자가 있는데 조건이 성취되면 이익을 얻을 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의 성취를 억지로 성취시킬 수도 있지. 또 불이익을 있는 자는 조건 성취를 방해할 수도 있어. 그래서 조건이 성취되면 이익을 볼 사람이, 기한이 도래하면 이익을 볼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집을 준다고 그래서 멀쩡한데 한 10년은 더 사실 뿐인데 3일 뒤에 돌아가셨다고. 국에다가 유리가를 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측에 반하는 행동을 했음 안 했음? 했어. 여러분들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할 때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금 준다 하지? 갖다 일부러 가서 전봇대에다 받는 놈도 있어. 이런 게
그게 합당한 거요? 신의 측에 반한 거요? 그 신의 측에 반한 행동을 하게 되면 돼, 안 돼? 그래서 여기서는 다 이제 반신이행위 금지. 그럼 자, 이거보다 침해 금지. 반신이행위 금지. 상처 담보. 그럼 여기서 시험이 하나 나오는 게 네가 자격증 취득금을 지불 주겠다고 했을 때 조건부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면 이익을 볼 사람과 불이익을 볼 사람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래서 네가 자격증 취득금을 지불 준다고 했을 때 형님이 그러면 자격증 취득하게 되면 형님이 지불 주어야 하므로 손해가 있잖아. 그래서 시험 합격 못하도록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연탄가스를 피워놨다면 연탄가스 그럼 다음날 머리가 아팠겠지. 그래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자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볼 사람이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우겨야 되겠지. 이런 걸 다 조건 성취의 주장.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 언제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냐면 방해한 때요. 추산되는 시점이요. 거기다가 외워놓으시라고. 그래서 디귿번 반신이행위 금지가 있는데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는 언제? 추산되는 시점에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고. 동의해? 그 다음에 이제 성취가 되면 이제 밑으로 내려와.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할 텐데 소급이야 비소급이야? 그래서 해제 조건은 소멸, 정지 조건은 발생. 그 다음에 불성취. 그럼 여러분들 불성취 그럼 불자 붙여버려. 다시 한번 성취, 불성취, 발생, 불발생. 이렇게 해버리면 돼. 그럼 해제 조건이 여기 봐. 해제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효력은 소멸이요 불소멸이요? 이렇게 해버리면 돼. 불성취는 불소멸, 성취는 소멸. 이렇게. 그 다음에 입증책임 맨 밑에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정지 조건을 여기 봐라. 정지 조건은 무효사실이야. 무효사실. 그러니까 무효 주장자가 증명해야 되고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성취를 증명해야 돼. 불성취를 증명해야 돼. 이 시험이 여러 번 나왔어. 자,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불발생은 확정 무효가 돼.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불성취를 증명해야 된다. 그럼 틀려 이렇게. 그래서 다 같이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성취를 증명해야 된다. 그런 것들 주의하시면 되고. 자, 문제 보자. 얼른 또 그렇게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보충교재에 81페이지. (82페이지에) 가서 (82페이지) 11번을 봐. 11번 82페이지 11번. 자, 어떤 법률행위가 11번 찾으셨나? 어떤 법률행위가 자 밑줄 그으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다. 밑줄 그으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다. 밑줄 그으시고 위로 쭉 빼시고 불확정 무효 이렇게 써야 돼. 불확정 무효.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중에서 다 같이 공부한 거예요. 무효사실 입증 책임은 누가 증명하라고 그랬어요? 무효사실 입증 책임. 무효 주장자. 그러니까 이거 기억해 놓으면 다 맞춘다고. 그러면서 따라서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다 같이 무권토 정시.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 사실이라니까. 그럼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돼. 다시 한번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래서 자, 그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가 되음으로써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지. 그러니까 다투려는 자가 무효 주장자예요. 그래서 11번은 맞아.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주의하셔. 그 다음에 12번. 12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라. 조건의 불성취를 증명하라. 그래 성취를 증명하라. 그래서 그 시험도 자주 나왔으니까 그런 내용을 지금 문제는 안 넣어놨는데 정지조건에서는 아주 나와. 성취를 증명해야 돼. 불성취를 증명해야 돼. 성취. 그럼 여기 두 개를 증명해야 돼. 따른다.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이냐 문제가 생길 때는 정지 조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다음에 정지 조건에서는 성취 불성취가 문제가 되면 성취를 불성취를 두 개 입증 책임 나오니까 주의하셔. 두 개를. 성취를 증명하라. 불성취를 증명하라. 설득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서 이제 기한은 쉬운데 기한은 어쨌든 채무 이행하는 날은 기한이요 조건이요 기한. 그러면 갑이 을과 소비대차 계약을 하면서 돈은 1월 5일 날 빌리면서 12월 20일 날 돈을 갚기로 해. 이렇게 돈을 갚기로. 그러면 채무 이행하는 날을 기한이라고 하고 채무 이행하는 날이 되기 전에 당사자가 갖는 이익을 한번 외워본다. 기한의 이익. 그러면 지금 당장 돈을 안 갚아도 된다면 그 이익이 생기잖아. 그래서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고 그 기한의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해버려. 그래서 거기다가 밑줄을 그셔봐. 34페이지에 가서 도래 전에 효력에서 기한부 법률이 5번 왼쪽에 3번 봐. 5번 왼쪽에 3번 봤더니 기한의 이익 나오나?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봤더니 기한의 이익 보였어? 거기다가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 채무자. 무자 동그라미 쳐놓고 간주여, 추정이요. 그래서 기무추 동그라미 쳐. 기무추. 기한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그래서 채하면 안 되고 무, 간주여, 추정이요. 여기보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기무, 추 이렇게. 여기다가 기권추 하면 틀려 이렇게.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도 포기할 수 있어. 그래서 포기 나오면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물어봐. 기한이익 상실 특약. 다 같이 기한이익 상실 특약. 그러면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는 이제 여기 보자. 갑과 을이 은행과 그 다음에 채무자 사이에 돈을 빌리면서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해. 저당권. 그런데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목적물이 지진으로 멸실이 되면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나 배우고 가자. 페이지. 보충교재에 저 뒤에 보시면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데 보충교재에 52페이지를 한번 봐. 52페이지. 보충교재 52페이지 6번 보면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수단 나오지?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수단인데 여기 봐. 지금 채무자가 잘못해서 목적물이 멸실이 되면 이건 채무자의 귀책사유야 이게. 그 다음에 우리는 저당권을 공부할 때 돈은 을이 빌려 썼지만 담보로 잡히는 사람은 병이 이렇게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물상보증인이라고 불러. 그래서 저당권의 침해 시 저당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4가지가 있어. 다 같이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즉시변제 청구권, 담보물 보충 청구권. 거기 한번 봐. 4가지 다 같이 물권적 청구권. 뭐 어떤 사람들은 담보물에 손담기 뭐 어쩌고 하는데 그렇게 하든가 그건 알아서 해. 다시 물청, 손청, 즉시변제, 저당물 보충.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다 들어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가 물권에 침해되었을 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도 돼. 근데 나머지는 따라서 3개는 다시 요요요. 다시 한다. 요요요. 여러분들 입에 요요요가 입에 입어야 돼. 요요요가. 그래야 다음에 요요요 한번 했는데 생각나지. 요요요 했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했거든. 근데 권리의 구제 수단 4가지가 있는데 3가지는 규책 사유가 있어야 돼. 다 같이 요요요. 근데 우리 물권적 청구권을 배울 때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배웠어. 자, 한 장 넘겨보셔. 물권적 청구권. 여러분들 50페이지를 펴보셔. 50페이지에 위에서 좌측 맨 위에 1번에 양가로 4번을 봐. 1번에 양가로 4번. 찾으셨나? 양가로 4번. 침해자의 시작. 고의 또는 과실은 그 행사 요건이 아니.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과실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돼.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과실 없어도 되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즉시변제 청구권이나 보충 청구권 세 가지는 여기는 없어도 되지만 세 가지는 요요요. 알겠어? 어디 봐.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요때 돈을 갚기로 해서 12월 20일 이게 기한의 이익이야. 기한. 근데 여기서 을이 불을 질렀다면 귀책 사유 있어 없어? 그러니까 갑은 이렇게 즉시변제 청구권 행사할 수 있지만 지진으로 멸실이 되었다면 귀책 사유 있음 없음? 없으니까 즉시변제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요요 이렇게. 아셨나? 그 다음에 채무자가 침해했을 때는 즉시변제 청구권으로 구제받지만 물상보증인이 침해했을 때는 채무자가 아니지. 그러면 설정자가 침해했을 때는 보충 청구로 구제받는다고 해서 다 같이 채즉 설보. 자 다시 봐 페이지. 채즉 설보 있어 없어? 지금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었어? 52페이지에 잘 들어야 돼. 여기에 건성건성 하지 말고 나는 민법이 안 된다 하는 분들은 주의력이 부족한 사람이야. 집중력이. 그래서 지금 저당권의 침해 시 구제 수단이 4개가 있는데 몇 개가 있어? 물권적 청구권은 그 침해자에게 하면 돼. 근데 즉시변제 청구권은 누가 침해했을 때야? 그 즉시변제 청구권 밑에 한번 봐. 즉시변제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요? 채무자. 저당물 보충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요? 저당권 설정자. 그러니까 나중에 저당권 배울 때 알겠지만 채무자와 설정자는 다를 수도 있어. 그래서 거기다가 외운다. 채즉 설보. 그래서 채무자에다가 채자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채자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채즉 이렇게 연결시키고 설정자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설보 이렇게 연결시켜. 설보. 다시 채즉 설보. 두 번 시작. 다시 요요요. 채즉 설보.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이해할 수. 여기 봐.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는데 이게 지진으로 멸실이 되면 귀책 사유가 없지? 그러니까 즉시 변제 청구권이든 저당물 보충 청구권이든 돼 안 돼? 안 되니까 12월 20일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 따라서 나중에 모르면 만 원씩 추가한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할 때 은행에서는 지진으로 멸실이 되면 즉시 돈을 갚기로 한다. 특약을 단단 말이야. 이런 걸 따라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 이해하셨어? 그래서 다시 보충교재로 와. 34쪽에 기한이익 상실 특약 보였나? 그러면 기한이익이 상실이 되면 즉시 돈 갚으라 할 수 있다고 지금 즉시 변제. 그런데 여기 보자. 이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봐. 지진으로 멸실이 되면 즉시 돈을 갚기로 한다고 특약을 달았다 이거야. 그럼 그 특약이 정지조건부 특약이었는지 형성권적 특약이었는지 애매하다. 그 말은 우리는 따라서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좌우하는 게 형성권 아니야. 그러니까 형성권적 특약으로 했다면 자, 지진으로 멸실이 되면 즉시 돈을 갚기로 한다. 특약을 했는데 그 형성권적 특약이라면 이제 지진으로 멸실되었어. 그럼 의사표시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을 해. 형성권적 특약은 의사표시 있어야 돈을 갚으셔야 갚는다 이거야. 근데 정지조건부 특약은 조건이 성취되면 당연히 효력이 생기 안 생겨? 생기니까 자, 지진으로 멸실이 되면 즉시 돈을 갚기로 한다 했을 때 그 특약이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했어. 그러면 지진으로 멸실되었다. 돈 갚으시오 해야 채무 이행기가 도래. 말 안 해도 이행기가 도래. 그러니까 두 개 구별하시겠어? 그러니까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했는지 형성권적 특약으로 했는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정지조건부 특약인지 형성권적 특약인지 판사가 애매하더라는 거. 애매해. 계약서를 보니까. 그때는 따라서 형축. 그때는 형성권적 특약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 말이야.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특약이 돼 있어. 이제 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정지조건부 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데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어? 추정됨 이렇게 돼 있지? 그것은 형성권적 특약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말이야. 다시 한번 특약은 형추이다. 그러면 이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정지조건부 특약인지 형성권적 특약이 둘 중에 하나가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 알잖아. 그러면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했다면 조건이 성취되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효력이 생겨? 당연히 효력이 생겨? 그래, 당연히 효력이. 그거 물어보니까 주의하셔. 그러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했다면 당연히 효력이 생겨? 의사표시가 있어야 효력이 생겨? 이해하셨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86페이지 판례집. 86페이지 판례집의 빨리표 10번. 판례집의 10번. 10번 기한이익 상실 찾았나?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추 동그라미 쳐. 추 앞에다가는 형이 나와야 돼? 정이 나와야 돼? 근데 특약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봐. 10번에다가 밑줄 그으셔봐. 기한이익 상실 특약 동그라미 쳐. 특약.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써놓고 이 특약이 두 개 있음 이렇게 세야 돼. 두 개 있음. 그리고 이런 생각을 않고는 정추 형추 해봐야 공부가 안 된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 판례집 볼 때 갑갑해. 이것이 뭐요? 물어보러 왔거든. 그러면 야, 그 형추요? 그러면 그래요? 근데 특약이 두 개 있는지를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야. 공부를 할 때. 그냥 공부를 잘할 때는 그 특약이라고 하면 앞에서 배운 이론을 갖다가 얼른 요약집을 갖다 놓고 접목시킬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판례집을 보는데 효력이 있어. 다시 한번 특약에는 몇 개 있어? 두 개. 그러니까 형추요, 정추요. 그러니까 10번은 틀렸잖아 이런 게. 정추다 그래서. 맞아? 자 그러면 12번 본다. 12번.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의제됨으로 의제 밑줄. 의제에다 밑줄 그시고 의제에다 이시고 이것을 간주하고 같아. 의제는 무슨 뜻이라고? 근데 아까 기무 간이여 추여 틀렸어 이런 게. 아까 기무추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 봐. 오른쪽에 봐. 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을 하게 되면 그 특약은 효력이 아까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기한이익 상실 특약도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두 개.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두 개 있으면 해야 돼. 몇 개 있음? 그 두 개 있으면 효력이 있어 없어? 그렇게 시험에 나오면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9번 간다. 9번 위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약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아까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당사자가 합의로 약정할 수도 있어. 그게 두 개 있다고 그랬지. 다시 한번 특약에는 형추, 정추.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딱 잡아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시발 정발 그리고 애운당 저 조건에는 다시 조소는 없지만 있을 수 있다. 기소는 절대 없다. 형추이다. 기무추이다.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머릿속에 외워놓으면 다 문제 풀려. 그런데 이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머릿속에 짜서 정리를 하세요. 자 쉬었다가 물권법 나갑니다.